보면 와 여기가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열쇠고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원형 고리로 되어 있죠. 이거 좀 센스가 있네요 이게. 이거 왜냐하면 이거 항상 열쇠 여기 이렇게 딱 껴놓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면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손에 이게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외투 같은 데가 해놓고 오는데, 근데 얘가 이제 대가리가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손에도 좀 잘 잡힐 것 같아요. 저처럼 큰 손에 되게 잘 잡힐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쵸? 국산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지. 여기 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있으면은 이게 좀 살짝 김이 좀 세거든요. 좀 약간 메이드 인 코리아에 있으니까 되게 막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자, 아무튼 이 작품을 이제 좀 더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이 고스 메신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제작사인 스튜디오 애니멀에 대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멀과 고스 메신저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보다 나무위키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고스 메신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염라샵처럼 현재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 홈페이지는 그 플래시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자료들을 제가 볼 수가 없다는 게 아주 유감이고요. 간단히 이 고스 메신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작사 이름을 애니멀로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애니멀은 1995년에 2D 애니메이션을 한겨레 문화센터 1기 독립 애니메이션 동아리로 설립돼서 2000년에 사업체로 분류가 되었고 2006년에 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재밌는 것을 높은 퀄리티로 만들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세 가지 핵심 모토로 삼고 있으며 주로 12세에서 15세 정도 관련가인 하이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는 부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출퇴근 거리가 멀고, 저는 지금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고, 또 나무위키에 작업 환경이 아주 빡세다는 글이 적혀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의 고퀄리티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조경훈 대표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마야를 좀 배웠고 다시 돈도 좀 벌어야 하고 소편 제작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이 채용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아무튼 간에 비록 2화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3화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참여자 명단에 제 이름 석자를 딱 받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영화산업과는 거리가 좀 있긴 해도 가슴속엔 늘 그 영화감독, 그 영화 제작자, 영화인으로서의 꿈이 꼭 남아있고, 오성영 감독님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마담을 나온 왕탁 후속작, 그 언더독의 엔딩 크레딧을 봤을 때 참여자인 제 이름을 본 그 쾌감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제가 게다가 그게 영화 산업에서 하나의 이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직접 스텝이 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투자자로나마 참여한다면 말이죠. 이런 대작에 이름이 남긴다는 것은 진짜 영화관들에게는 가슴이 웅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뛰는 일입니다. 진짜. 고스트 메신저는 우리나라의 귀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디지털 문화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애니멀의 대표 창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법 같은 힘으로 이루어진 저승과는 달리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저승이 등장합니다. 막 저승사자들이 이제 영혼들의 명단을 이제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죠. 저승사자 그 직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성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악령들도 피칭하고 저승사자들끼리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곤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핸드폰, 그러니까 소울폰이라는 특수 핸드폰으로 악령들을 퇴치하는 저승사자 강림과 귀신을 보낸 꼬마 강림, 바로 이 친구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사라도련이라고 아직 좀 많이 이렇게 그 설정이 작품을 통해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강림도련과 또 라이벌 관계의 캐릭터로 뭐야? 어쨌든 이 셋이 서울과 저승세계를 오가면서 막 활약하고 싸우고 막 악령도 퇴치하고 하는 그런 SF 판타지 애니메이션이죠.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2014년에 요즘 호되게 터져버린 그 방송사 있죠? 그 방송사의 드라마인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스 메신저의 등급은 현재까지 12세 관람가로 나와 있고요. 35분 내에서 40분짜리 OVA, 그러니까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6편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2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2007년에 1차 PV가 공개되었고 2009년에 2차 PV가 공개되었죠. PV라고 하는 건 이제 예고편 같은 형식인데 예고편도 1차, 2차로 딱 나오는데 한 2년의 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주로 투자하던 데 반해 네티즌들은 국산 청소년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 애니메이션의 등장을 바래왔던 터라 이걸 보고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하기사 2003년에 개봉한 다른 회사의 원더풀 데이즈 김문생 감독님의 작품이고 이제 최근에 재개봉을 했었죠. 다시 더빙 다시 해가지고 그 원더풀 데이즈가 아주 처참하게 망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런 걸출한 영상들이 이제 본편을 예고하면서 등장을 했으니까 기대감이 엄청 높을만 하죠. 원더풀 데이즈는 정말 아무런 그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에 참 아무런 암담한 미래를 남겼거든요. 무려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120억 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쫄딱 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버금가는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으니까 되게 가슴이 뛰었을 법합니다. 원더풀 데이즈가 이제 상업적으로 크게 망한 것일수록 기술적인 면으로 되게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준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또 망하고 나서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1편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다른 작품들을 외주로 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애니메이션을 외주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름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상황 중 일부를 조경훈 대표님께서 EBS의 인간과 애니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 특집 기획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좀 외주를 좀 되게 오랫동안 돈을 좀 모으려고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한 1년 정도 지난, 외주를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밤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술 왜 마시냐고 그러니까 사장님 창작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어요. 우리 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거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 비전을 보고 회사에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회사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그 일을 또 그 일조차도 시킬 수 없는 상황. 그 에피소드를 딱 접하면서 저도 이제 창작자의 꿈을 갖고 있고 사실 별거 없지만 그냥 학교에서 단편 영화 같은 거 좀 만들어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만드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도 좀 가슴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접하면서 창작자의 고통이 가슴에 와닿아서 찡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더 기대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스트 메신저
이렇게 힘들게 1화를 만들어가면서 2010년에 SBS 창작 애니메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하고 해당 연도 12월 21일에 첫 DVD가 출시되었으며 판매 2달 만에 8,000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작품의 손익분기점이 이제 15,000장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는 절반을 겨우 넘는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기록은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기념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건데도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치고는 되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2011년 3월에 각종 웹하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었고 저는 이때 상당히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한국적인 설정과 디지털 스타일, 테마 이야기가 결합된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아웃사이더가 부른 오프닝 시퀀스와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사 인연을 곁들고 지나가는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참 비밀을 그대가 알고 있다면 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뛰어오르는 너 같은 느낌을 가진 너 같은 사람을 원해봤어. 이소라 누님의 트랙 9으로 구성된 엔딩 시퀀스도 상당히 황홀하고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거의 모든 삽입들을 멜론에서 다운받아 듣고 학교 과제로 만드는 단편 영화에 삽입하기도 했고요. 뭐 제가 직접 불렀었죠 거기에는. 뭐 그리고 노래방까지 가서 막 불러대곤 했었습니다. 오프닝 곡의 작사와 노래를 모두 아웃사이더에게 맡긴 것부터 이 작품이 절대 유아용이 아니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 정도일 때 나라라 슈퍼보드의 주제가도 매우 빠르고 숨차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었는데 치키치키 차차코초코초코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웃사이더는 어린이들이 절대 따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작정한 듯이 속사포 랩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원래 이 가수의 특징이 좀 그렇긴 한데 본편에서는 오프닝 시퀀스로 거의 한 2분 정도가 2분이 채 안 되게 한 1분 45초 정도가 쓰였지만 노래방의 풀 버전은 무려 3분이 넘게 간지 점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랩으로 그냥 꽉 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술 한잔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부르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많이 좀 부르긴 했지만, 이 아웃사이더의 오프닝 곡, 이제 커넥션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 완창하기 챌린지를 하는 것도 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화는 기술적인 완성도랑 더빙, 연출을 모두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제대로 상대해주마. 물론 1화에서 뭐 훌륭을 틀리지 잡아내는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뭐 스토리상의 의문점 같은 거가 당연히 많겠지만요. 영혼이란다. 아, 그러세요? 근데 어쩌다가 핸드폰에 갇히셨나요? 에? 이 녀석 지금 빈정거리는 거냐? 그런데 1호부터 다음화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3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2화를 기대하면서 거의 한 반 정도는 포기 상태였는데 하도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2014년에 2화의 DVD가 발매되면서 1화와 2화의 내용이 합쳐진 극장판이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곧바로 라페스타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뭐 가장 가까운 롯데시네마가 라페스타였으니까요. 그렇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본 극장판은 재밌게 보다가도 솔직히 후반부에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좀 아주 약간은 아니고 조금 크긴 했어요. 이게 리뷰 영상도 아니고 스포일러가 우려돼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작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제가 봤던 상영관의 음향 시스템의 문제인지 후반부의 격투장면에서 주인공의 대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물이랑 이제 막 싸우고 이제 필살기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러는데 괴물은 괴물대로 막 이동되고
막 음악은 또 이제 힘을 돋군다고 또 막 락음악을 틀에다가 이제 경미화했던 그 점프 효과음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음량 조절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의 대사가 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물론 성우분들 이제 박성태 성우님도 그렇고 정재현 성우님 이제 박성태 성우님이 강민도령 역할이고 정재현 성우님이 사라도령 역할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은정 성우님 그 약사 출신의 그 성우님 이 강림이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그 뭐 성우분들 연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음량 조절이 결국에는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싸움 장면에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귀를 정말 그 작은 대사 하나 들으려고 짧은 대사 하나 들으려고 귀를 유심히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음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됐어가지고 대사가 제대로 안 들렸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도 있었고 극장판이 1편이랑 2편이 결합된 작품이고 이제 6편까지가 기획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장판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대놓고 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드라마처럼 이제 절정의 순간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한참 재밌게 보고 있던 와중에 애니메이션을 누군가가 강제로 종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후평성까지 딱 보더라도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속편을 대놓고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안 보고는 못 빼기에 만들어놨어요. 여긴 어디지? 그래서 좀 이 극장판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좀 속편을 좀 보면은 속편을 또 챙겨봐야겠다 싶었는데 1편에서 2편 나오는데 3년 딱 걸렸으니까 제가 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요 3년이 딱 걸렸으니까 한 뭐 3, 4년 정도 지나면은 뭐 또 속편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럴 줄 알았건만 웬걸 극장판 제가 본 게 2014년이죠 지금은 2021년입니다 속편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년째인 지금까지도 3편이 안 나왔습니다 고스트 메신저의 텀이 길어지는 동안 다행히도 애니멀은 잘 버티면서 높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